3월 19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달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이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09년, 11년, 21년 세 차례나 공매도가 중지됐다 재개된 적이 있는데 재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이 문제 아시아경제증권자본시장부의 송화정 차장과 함께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 차장, 이 공매도가 31일 재개가 되는데 이거 얼마 만이죠? 네, 공매도는 지난 2023년 11월에 전면 금지돼서 오는 31일부터 재개되면 약 1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17개월. 예. 네, 특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2020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종목 가능한 건 5년 만에 재개가 되는 건다. 지난번에 공매도가 왜 그때 금지가 됐었던 건가요? 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고, 이후 2021년 코스닥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 2023년 11월에 금융당국이 글로벌 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시 전면 금지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6월까지 였으나 네, 그랬죠.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됐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 반대가 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지난해 6월까지 했다가 다시 또 이런 걸 의식해서 또 한 차례 연기돼서 이게 이제 올해 3월 말까지 연장이 됐고 이번에 이제 재개가 되는 이제 그런 수순인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좀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랑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하락한 후 싸게 되사서 이를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로 정보와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컸고, 또한 주가가 내려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네. 또한 그동안 기관 투자가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벌려면 주가가 내려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버는 그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죠. 그런데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해서 한 차례 연장되긴 했지만 그 반대에도 공매도를 재개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원치 않지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국내 증시의 대외 신인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공매도 금지를 이유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MSCI는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당국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러저러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 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기관 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와 개인 투자자 대주 서비스는 상환 기간이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집니다. 네. 그동안은 기관 투자자의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반면 개인 투자자는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들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히 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오늘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이런 것에 특히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세계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시스템 개발 및 자체 테스트를 진행했고, 올해 1월에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모의 시장을 운영하며 공매도 전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은 독립적 잔고 산출 기능을 공매도 투자자의 보고 잔고와 비교 대조해서 모든 유형의 매도 주문을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쨌든 관심이, 이게 과거에 2009년, 11년 뭐 그때 보면은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과연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래도 이게 좀 가장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투자자들은 가장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네. 증권사들은 그보다는 외국인 수급 개선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참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 외국인 투자금이 국내 증시로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네네네. 왜냐하면 외국인은 공매도를 활용해서 보유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을 회피하는 해치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네. 실제 과거 3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을 보면 해당 기간 외국인 매매 비중이 하락하고 공매도 재개 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 바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대차증권은 공매도 거래 비중은 외국인의 증시 거래 비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공매도 거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 회복 및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최근 지속된 외국인 순매도로 인해 외국인 지분율이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 수급 회복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것이다. 개인들, 그럼 이랬을 때 개인들은 이제 공매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존 공매도 상위 업종이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업종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현증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시 기존 공매도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공매도 타겟 업종은 단기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한 펀더멘털의 유의미한 개선 없이 단기간 내에 급등한 업종도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거 공매도 재개 직후 1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 공매도 재개 직후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성과가 좋은 종목이 반드시 공매도 대상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최근 수익률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이 더 의미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 취약할 수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 좀 주목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최근에 어쨌든 뉴스 보면은 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주가의 흐름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제가 보고 오니까 그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를 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본 뭐 그런 뉴스도 봤는데,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 이 공매도가 31일 재개되고 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송화정 차장과 함께 31일 재개되는 공매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외국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등등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